여러분, 블루베리 그냥 드시고 계시죠? 사실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상담받으신 68세 박성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를 매일 우유랑 먹었는데 혈압약 효과가 떨어진 것 같아요. 혈압이 자꾸 올라가네요. 알고 보니 블루베리를 혈압약과 잘못된 방식으로 함께 드셨던 거예요. 제가 박성우님께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깜빡깜빡 하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건강에 좋다고 그냥 드시는데 방법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영양사 김다솔입니다. 지난 20년간 종합병원에서 2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께 영양 상담을 해오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터넷에는 블루베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분들은 섭취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 전체 시니어의 65%입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 전체 시니어의 40%. 피를 묽게 하는 약 복용하시는 분들, 전체 시니어의 25%. 그런데 이런 약을 드시면서도 블루베리 섭취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만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당뇨 치매,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오늘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신다면 약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 치료법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건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잘못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혈압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가족, 친구분들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꼭 공유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 중에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시나요? 심장병, 뇌혈관 질환 치료받으시는 분은요? 피를 묽게 하는 약 복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잘못 드시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만 드시면 약만큼이나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블루베리로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74세 이경환 님입니다. 선생님, 혈압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요즘 효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약을 바꿔야 할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3개월 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혈압약과 함께 블루베리를 드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혈압약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블루베리도 똑같이 혈관을 넓혀주거든요. 이 둘이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경환님께 혈압약 드신 후 2시간 뒤에 블루베리를 드세요 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혈압이 안정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이 간단한 방법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69세 최윤아님의 새벽 응급실 사건입니다.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혈당을 재보니 35. 심각한 저혈당이었어요. 보호자분이 평소와 다른 게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당뇨약과 함께 블루베리를 한 컵씩 드셨다고 해요. 블루베리 자체도 혈당을 낮추거든요. 여기에 당뇨약까지 더해지니까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거였어요.
다행히 포도당 주사를 맞고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당뇨약 드시는 분들, 특히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블루베리 드신 후에는 혈당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65세 김선희님의 잇몸 출혈 사건이에요. 부정맥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눈에 좋다고 해서 매일 블루베리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피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묽어져 있더라고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와파린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출혈 위험이 심각하게 높아진 상황이었죠.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 양을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 이야기는 좀 우프기도 해요. 71세 정은구님의 6개월 헛수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블루베리를 6개월째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어떻게 드시는지 물어보니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우유 속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보라색 성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물이나 요거트로 바꿔서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눈이 훨씬 밝아진 것 같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을 헛수고하셨던 거죠. 다섯 번째는 72세 박춘자님의 설사 소동입니다.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3컵씩 먹었는데 설사가 계속 나요.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블루베리에는 천연 당알코올이 들어있는데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컵 정도만 드시라고 했더니 설사도 멈추고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지셨어요. 여섯 번째는 68세 한영숙님의 속쓰림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블루베리부터 먹어요. 그런데 속이 쓰려요. 공복에 드시면 블루베리의 산성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식후 30분 뒤에 드시라고 했더니 속쓰림이 사라지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67세 조준경님은 만성심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셨거든요. 신장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를 매일 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블루베리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나쁘시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체내에 축적되는 거예요.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7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실수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아시니까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연구에서 효과를 본 양이 하루 150g입니다. 컵으로 하면 한 컵 정도 되고 개수로는 75, 80개 정도예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설사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만 생기죠. 150g이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이 양이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속쓰림이 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입니다. 왜 30분이냐고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위산이 중화된 시점이거든요. 이때 드시면 영양소도 잘 흡수되고 위장 부담도 없어요. 특히 아침 식후를 추천해요.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약물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세요.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양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는 형태예요. 생과 냉동 중에 뭘 고를까요? 영양학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냉동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냉동이 더 경제적이고 보관도 편해요. 생 블루베리는 제철인 7, 8월에만 나오고 가격도 비싸요. 냉동은 연중 구입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죠. 냉동 블루베리 드실 때만 주의하세요. 먹기 직전에 찬물에 1, 2분 담갔다가 바로 드시거나 얼린 상태로 드세요. 실온에 오래 놔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이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혼자 먹지 마세요.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블루베리 성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특히 호두대 6개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면 기억력 개선에 탁월하거든요. 세 번째, 바나나 반개와 함께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다만 당뇨가 있으시면 바나나는 피하세요. 구매할 때는 이것만 확인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는 포장지 뒷면에 100% 블루베리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요. 원산지도 중요해요. 국산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미국산이에요. 제조일자는 6개월 이내인 걸로 고르세요. 생 블루베리는 색깔이 진한 파란색이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걸 고르세요. 이 하얀 가루는 신선하다는 증거예요.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는 사오자마자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한 번에 먹을 양만큼 작은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절대 큰 포장을 반복해서 열고 닫으면 안 돼요. 온도 변화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생 블루베리는 냉장고 채소칸에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2, 3일 내에 드시고 씻지 말고 보관하다가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심한 복통이나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과량 섭취일 가능성이 높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심한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은땀이나 떨림 증상이 있으면 저혈당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블루베리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처음 2주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고 한 달 정도 지나야 서서히 효과를 느끼기 시작해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74세 백금수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하셨는데 수술 2주 전까지도 블루베리를 드셨어요. 수술 당일에 마취과 의사가 출혈이 멈추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수술이 지연됐거든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요.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최소 2주 전부터는 중단하세요. 치과 수술 내시경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의 산성 성분 때문에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식후 1시간 뒤에 하루 반 컵 정도만 드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산성 성분이 식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나 다른 베리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도 조심하세요. 처음 드실 때는 한두 개만 드시고 30분 기다려보세요.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네 번째, 80세 이상 고령자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 대사도 느려져요. 젊은 사람에게 괜찮은 양도 고령자에게는 과량일 수 있어요. 80세 이상이시면 하루 반 컵 정도로 줄이시고 일주일에 3~4번 정도만 드세요.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점차 늘려가시고요. 다섯 번째, 만성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의외일 수 있는데 변비가 심한 분들이 블루베리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블루베리의 타닌 성분 때문이에요. 변비가 있으시면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블루베리도 함께 드세요. 그리고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 철분제나 칼슘제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블루베리의 타닌 성분이 철분이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특히 빈혈로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 당뇨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으시면 안과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하지만 망막병증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병성 신증이 있으시면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심한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한 복통과 구토가 있으면 응급 상황이에요.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약물 상호작용의 신호일 수 있어요.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둘째,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에서 15개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셋째, 일주일 정도는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소화불량, 두드러기,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혈액 검사로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을 확인하시고요. 블루베리는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파트 4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10배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블루베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앞서 그릭 요거트, 호두, 바나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 특별한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피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74세 정은규님이 공복 혈당이 115로 당뇨 전 단계였는데 블루베리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3개월간 드셨어요. 그랬더니 98로 떨어졌거든요.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계피의 시나모날데하이드가 만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돼요. 계피는 조금만 사용해도 돼요. 블루베리 한 컵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녹차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71세 지복현님이 당화혈색소가 6.2%였는데 블루베리와 녹차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5.8%로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녹차의 카테킨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엄청나게 높아져요. 다만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먹고 30분 후에 따뜻한 녹차를 마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외의 조합인데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블루베리에 살짝 뿌려서 드시면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지용성 성분이 일부 있거든요.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더 잘 흡수되는 거예요.
73세 박지선님이 올리브 오일이랑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선택하시고 블루베리 한 컵에 한두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기가 느껴져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유예요. 우유의 단백질이 블루베리 성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우유 대신 앞서 말한 무가당 요거트를 드세요. 두 번째는 철분제나 칼슘제 같은 영양제예요. 블루베리의 타닌 성분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세 번째는 오렌지나 자몽 같은 신과일이에요. 산성이 너무 강해져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는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아침 식후에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 꿀을 함께 드세요. 점심 식후에는 블루베리와 견과류가 좋고요. 저녁 식후에는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드시되 당뇨가 있으시면 피하세요. 조리할 때는 포크로 살짝 으깨서 드시면 더 좋아요.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영양소가 더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믹서기에 갈면 안 돼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과량 섭취는 금물이에요. 블루베리 한 컵의 조합 음식 적정량,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새로운 조합을 시도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한 블루베리는 과감히 버리세요. 색이 갈색으로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물렁물렁해지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깝다는 생각에 상한 블루베리를 드시면 더 큰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블루베리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처음 2주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고 1달 정도 지나야 서서히 효과를 느끼기 시작해요. 76세 오정혜님께서 1달 먹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의 뇌 건강 효과는 12주, 즉 3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실 테니까 꾸준히 드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블루베리를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안전하게 드세요. 특히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나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하루 한 컵,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서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블루베리 잘못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1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로 올바른 습관을 만들면 분명히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